어싱크 스테이트 머신 발표자 이상훈입니다. 네, 먼저 간단한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레벨업이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운 좋게 파이콘 코리아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네, 올해도 어쩌다 보니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 네, 먼저 목차입니다. 네, 목차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면했던 문제부터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해 쭉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간결하고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 다룰 내용과 다루지 않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목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이 거대한 시스템에서 상태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 그에 대한 아이디어, 조그마한 실마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다루지 않을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파이썬 예시 코드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동작하지는 않는, 완벽하게 동작하는 그런 상세 구현은 또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또한 새로운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직면했던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복잡한 분산 시스템에서 상태 관리의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지 및 보수 관리를 해오던 시스템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스템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시스템이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을 실행하는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부 컴포넌트들, 이 시스템 내의 컴포넌트들끼리 또 강한 의존성이 존재합니다. 작업들은 비동기적으로 실행되고, 작업의 진행 과정은 미리 정의된 예를 들면 인원 타입 같은 것들로 정의된 스테이터스를 바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터스마다 이 컴포넌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이벤트 이런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의도 미리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네, 이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작업 단위를 이제 태스크와 서브 태스크라고 명명하겠습니다. 태스크 하위에 이제 서브 태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태스크가 시작되면 아래에 있는 태스크 하위에 있는 모든 서브 태스크가 실행이 되고, 모든 서브 태스크가 끝나면 태스크가 종료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런 태스크의 예시로는 병렬 데이터 처리 작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그냥 어떤 종류든 그냥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을 병렬적으로 분산시키던가, 아니면 서로 의존성이 있는 것들을 하위 태스크, 서브 태스크로 나눠서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 모든 수를 더하는 그런 태스크가 있다 하면 서브 태스크로 한 서브 태스크는 1부터 50까지만 더하고, 다른 서브 태스크는 51부터 100까지 더하는 작업, 이렇게 나눠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태스크들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에서 상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만 떼어내가지고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3가지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쭉 가져와 봤는데요. 각각 API 서버, DB, 그리고 태스크 러너라고 칭하겠습니다. API 서버는 태스크 상태를 DB에 쓰고 읽고 관리하고, 그리고 태스크 하위의 서브 태스크들을 태스크 러너라는 컴포넌트에 실행하도록 요청을 보냅니다. 태스크 러너는 서브 태스크를 실행하고, 실행이 끝나면 그냥 그에 대한 리스폰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방금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서브 태스크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폰스 레이턴시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태스크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저도 이 구조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태스크의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API 서버에서 이 태스크의 상태들을 추적 관리하고요. 각 상태마다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태스크의 첫 상태는 펜딩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상태는 terminated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스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첫 상태인 펜딩 상태로 바로 가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할 수 있는 동작이 정해진다는 것은 이 펜딩에서 갈 수 있는 상태는 스케줄드와 캔슬드 뿐이다. 이런 동작들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역으로 예를 들어서 캔슬드에서 역으로 펜딩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스케줄드로 이런 간다거나 하는 이런 동작들은 그러니까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뭔가 다뤄야 할 조건이 많은데 이제 태스크뿐 아니라 서브 태스크의 상태도 좀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서브 태스크 또한 뭔가 이 똑같은 pending, scheduled, canceled, preparing, running 등등등의 상태가 똑같이 존재하고요. 각 상태마다 이제 똑같이 태스크와 마찬가지로 서브 태스크도 동작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태스크 하위에 서브 태스크가 하나 정도 있다 하면은 그냥 그 서브 태스크의 스테이터스 그대로 태스크 스테이터스가 따라가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똑같이 상태를 맞춰주면 되겠네 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스크 하위에 서브 태스크가 막 3개나 4개만 된다 해도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파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러 서브 태스크들이 다 terminated 상태가 되었는데 이 태스크가 terminated 마지막 상태인 terminated로 싱크가 되지 않았다 하면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면 여러 서브 태스크들 중에서 하나에서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럴 때는 이 태스크의 상태는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가 이런 좀 복잡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네, 저 아직도 사실 정신이 아찔하게 납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상태 관리 예시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다시 또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태스크를 시작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특정 상태의 태스크를 이제 DB에서 읽어온 후 이를 태스크 준비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서브 태스크들을 태스크 러너에 실행하도록 요청을 보낸다. 굉장히 이상적인 굉장히 이상적인 진행인데요. 만약 여기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태스크를 실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서브 태스크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태스크 러너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예시를 드렸다시피 여러 서브 태스크 중에서 하나만 에러가 발생했다거나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예외 처리를 하고 스테이터스 관리를 해줘야 하는가 이런 굉장한 고민들이 많죠. 머리가 아픕니다. 먼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단계의 예외 처리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스크 인포를 가져다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처리하는 코드인데요.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 그냥 간단하게 try except 문으로 그냥 에러 아무거나 다 터지면은 일단 로깅 남기고 스테이터스 그냥 취소로 바꾸겠다. 이런 정도는 어렵지 않은데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스템은 많은 작업들을 비동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파이썬에서 비동기를 하면 이제 대부분 어싱크.io 모듈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 어싱크.io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서 아주 수만 가지 코루틴이라든가 비동기 함수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비동기 예외 처리, 즉 어싱크.io exception 처리가 따라오게 됩니다.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어싱크.io의 exception으로는 canceled 에러나 timeout 에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두 예외는 기존 파이썬 표준 예외와는 좀 다른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일반 파이썬의 그냥 exception, general exception 예외 처리할 때 잡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 예외 처리를 빼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파이썬 비동기 시스템에서 모두 이런 모양새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필수적으로 어싱크.io 예외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예외 처리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죠. 그럼 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유지 보수성이 됩니다. 네,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시력 테스트를 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간략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는데요. API 서버가 태스크 실행 요청을 태스크 러너에게 보내는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딱 봐도 근데 뭔가 지저분하게 코드가 여기저기 난립해 있습니다. 모듈별로 모듈을 이제 좀 떼내서 그림과 함께 보여드리면, 먼저 API 서버 쪽 코드를 이제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DB에서 그냥 쭉 위에서부터 DB에서 정보 가져오고 태스크 정보 가져오고 태스크를 태스크 상태 업데이트 해주고, 어떤 예외 발생하면은 이제 태스크를 캔슬로 바꿔준다. 네, 이런 식의 사실 아직 별거 없는 그런 코드긴 합니다. 네, 쭉 이어서 이제 API 서버의 이제 RPC 콜을 보내는 쪽 모듈을 예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서브 태스크 실행을 요청하는 단계인데요. 여러 태스크 러너에게 서브 태스크 실행 요청을 이제 어싱크IO 겟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동시에 요청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그 RPC 리스폰스 중에 예외가 존재한다면, 여기 이런 식으로 겟더의 리절트에 뭔가 예외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얘는 그냥 에러 처리를 해주고 에러를 붙여주고, 그리고 에러를 레이즈 해준다. 그리고 에러 상태를 업데이트 해주고, 에러를 레이즈 해준다. 그냥 이런 단순한 코드입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꽤나 지저분합니다. 문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여기저기 그 표준 및 비동기 예외 처리 코드가 좀 난립합니다. 네, 어싱크IO 캔슬드 에러, 어싱크IO 타임아웃 에러, 핸들링 부분은 제가 생략을 많이 해놨지만 방금 코드에서는 사실 그 모든 부분에서 핸들링 코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 비슷하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어디서는 그냥 방금 페이지를 예시로 들자면 이런, 사실 여기선 다 생략해놨지만 여기 이 점점점으로 된 부분이 사실 모두 엄청나게 다르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는 그냥 로깅만 하면 되고, 어딘가에서는 실제로 여기서 타임아웃이 된 거는 좀 많이 크리티컬한 이슈다 해서 스테이터스를 다 업데이트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RPC 콜로 실행을 중단하라는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굉장히 예외 처리의 복잡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둘째로는 방금 그 RPC 콜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RPC 콜 같은 것에 의한 커플링에 의해 그 방금과 같은 예외 처리 요소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일단 두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 셋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너럴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스테이터스를 그냥 에러로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스테이터스를 캔슬드로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코드를 읽어봐야지만, 좀 코드를 일일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지만 이 상태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좀 이해하게 되죠. 네, 저는 사실 실력이 굉장히 미천하기 때문에 조금만 코드가 복잡해도 유지 보수를 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손을 더 대겠다면 이 코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유지 보수성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어떻게 좋게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러는 중에 저희 그 개발 리드님이신 저희 회사 CTO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바로 스테이트 머신이었습니다. 네, 스테이트 머신 번역으로는 상태 기계라고도 하고, 유한한 개수의 상태를 가진 추상 기계, 이 기계는 한 번에 오직 하나의 상태만 가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태스크를
하나의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대입해 본다면 이제 꽤 괜찮은 추상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뭐 코드도 어느 정도 정리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뭐 우리에게 필요한 형태의 스테이트 머신이 어떤 모습일지 먼저 좀 그 아이디어를 쭉 나열을 해봤는데, 스테이트 그리고 이벤트, 트랜지션은 뭐 스테이트 머신에 포함된 기본 정의이고, 뭐 추가로 리트라이 정책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리트라이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또 드리자면, 뭐 이 시스템은 분산 시스템인데, 그 분산 시스템의 유명한 정리 중에 하나가 이제 CAP 세오림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CAP 세오림에서 뭐 C와 A와 P를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시스템은 없다라는 이런 좀 유명한 정리인데요. 근데 이 중에서 반드시 포기할 수 없는 하나가 이제 P, 보통 파티션 톨러런스는 절대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또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즉 네트워크가 끊기거나 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가 끊기거나 뭐 지연이 된 경우는 언제나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뭐 리트라이 같은 것을 쓰면 좋겠다. 리트라이 정책이 있으면 그런 경우를 좀 쉽게 커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네, 따로 리트라이 정책이란 것을 아예 저희 스테이트 머신에서 한번 빼어내봤습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번 예시 코드를 작성해봤는데요. 뭐 이렇게 돌아간다, 그냥 이렇게 돌아간다고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다 완전히 동작하는 코드는 아니고, 뭐 스테이트, 트랜지션, 스테이트 머신 클래스를 각각 만들고, 트랜지션 뭐 각 스테이트 머신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상태, 현재 상태, 그리고 뭐 다음 트랜지션은 어떻게 되는 거고, 트랜지션 하면 다음 상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의해 놓는 그런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 뭐 또 리트라이를 따로 뭐 빼놔서, 뭐 리트라이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는 간단한 뭐 콜러블이나 그냥 뭐 코로팅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 이렇게 뭔가 코드가 좀 깔끔하게 보여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스테이트나 트랜지션마다 실행될 함수인 이제 펑크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메디얼에서 임포트했다는 식의 코드라서, 사실 이 코드도 뒤로 다 가보면 굉장히 그 구현을 결국 다 읽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뭔가 나쁘진 않은데 아직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문제로 내세웠던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뭐 첫째, 뭐 표준 및 비동기 코드 뭐 중구난방하다. 둘째, 뭐 강한 커플링이 있다. 셋째, 그 좀 로직이 많이 달라진다인데, 여기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스테이트 머신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또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죠. 이게 좀 성에 안 차고 있었는데, 뭐 여기서는 네, 저희 또 추가적인 뭐 아이디어가 뒤늦게 좀 나왔어서 한번 더 말씀드려보자면, 뭐 저희 CTO님 개발 리드 CTO님께서 또 한번 제안해 주셨던 아이디어, 뭐 reconciliation everything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저한테는 굉장히 구미가 딱이었는데, 네, 뭐 각 컴포넌트들이 좀 약간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조금 빠르게 설명해 드리자면, 각 컴포넌트들이 서로 이제 직접 요청을 보는 게 아니라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중앙 저장소에 데이터를 모두 몰아넣고 주기적으로 각 컴포넌트들이 알아서 이 중앙 저장소에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방식의 아키텍처인 것이죠. 뭐 리액트 리덕스나 아니면 쿠버네티스 같은 것을 이제 또 비슷한 아키텍처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걸 도입하면 RPC가 사라지니까 RPC에 대한 강한 커플링도 사라지고 의존성도 좀 사라지고, 그러면은 RPC 콜에 의한 뭐 예외 처리 같은 것도 다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럼 그 자리에 대신 DB가 들어가게 되고, 이 DB가 싱글 소스 트루스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각 컴포넌트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접근을 이 DB에 해주면 되는 것이죠. 뭐 예외 처리가 많이 줄어든 거, 컴포넌트 사이의 커플링이 사라진 거 하니 좀 매력적인데, 하지만 뭐 이떠한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뭐 화살표가 좀 잘못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방금 그 아키텍처가 깔끔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그 단일 장애점이 될 수 있다, 뭐 병목 군환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그 단점들을 명확하게 우리 아키텍처에 적용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아키텍처가 전반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단계고 즐겁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별로는 대단한 얘기는 없고 사실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뭐 유지 보수를 결국 잘 하기 위해 이 소프트웨어가 살아있는 한 저희는 계속 이 트레이드오프와의 전쟁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끝냈는데 감사합니다.